네,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민법 준비 퀴즈 특강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핵극기 교재로서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료는 제 유튜브 채널 목록 민법 파일 정리 타임이 출처가 됩니다. 유치권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 피해자 보호권 될 수 없는 게 보건복지부 매시인이었죠. 보건복지부 매시인, 매매대금이 외상대금, 건축자재대금이고 명의신탁까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 게 우물에 유물없다. 우선 면제권 없어요. 물상대였고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조언권이 없습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다 있다면 돼요. 대표적으로 경매 신청권 있습니다. 과실수취권, 간이변제 청당 있어요. 변제 청당할 수 있다. 다음 조멸권에 의한 물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하시면 돼요. 거의 다 있습니다. 부용성도 있다, 수방성도 있다, 불감성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죠.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 폐지 특약 유효고 제3자 그 유예 있자 누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이복 약정하고 그럼 비용 상한 청구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이복 약정하면 비용 상한 청구 포기 약정이라 유치권 행사 못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임의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치권자 점유는 간접 점유 가능하지만 이렇게 제3자를 직접 점유해야 가능하고 하필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면 채무자에게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불법 점유는 유치권 행사 못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유치권을 배척하기 위해서 불법 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유치권자 스스로 적법 점유라고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경매에서 매수인에게는 경락인에게는 돈 달라고 못하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으로 경락인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 기준은 이 경매 등기 전후입니다. 경매 등기 전에 취득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지만 하필 경매 등기 후에 취득하거나 압류 효력 후에 취득하면 유치권이 성립했더라도 매수인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가는 여기 경매 등기 전후가 기준입니다. 여기 없는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경매 등기나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이 기준입니다. 다음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보존에 필요하면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단 사용하더라도 적법점유죠. 적법이더라도 사용료 내야 됩니다. 사용료는 내야 돼요. 적법점유라 불법행위 책임 아니고 적법점유여도 세상에 공짜가 없죠. 차임 상당에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문제집 109페이지 1번. 담보물권에 관한 특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거 아까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우물 물상대에 빼면 4개는 3개는 다 있습니다. 우물 물 빼면 돼요. 자, OX 보세요.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사문제권 일부를 편지받아도 전부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게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불가분성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래서 일부를 변제받아도 전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유치물이 분할 가능할 때 채무자가 피사무채무 일부를 변제하여도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지 않고 유치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불가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유치권 틀린 겁니까? 1번 유치권자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가능해요. 단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번 유치권자와 유치물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죠. 근데 그 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즉 이의자도 주장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죠.
유치권은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권리금 나오면 아까 보건, 복지부, 매신,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죠. 자, OX입니다. 유치권 폐기의 특약이 있으면 유효라.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여기까지 맞았어요. 이는 폐지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많이 들렸죠. 제3자 그 이유의 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 유치권 폐지 특약 효력은 특약 상대방만 들렸죠. 그 이유의 자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 폐지 특약은 특약이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조건 붙일 수 있죠. 단독행위에 조건을 못 붙이죠. 이건 계약이라 붙일 수 있습니다. 4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정. 그렇지만 임의규정이라 약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뒷부분은 맞았네요. 5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라 폐지 특약 유효죠. 임의규정 유효. 폐지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적 요건을 충족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 폐지 특약 유효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번 유치권 틀린 거죠. 1번 우물이 유물로부터 물상되었습니다. 2번 임의규정이라 폐지 특약 유효예요. 3번 물권이라 채무자뿐만 아니라 아까 시계 제3자 소유물 시계 이론 강의 보고 오셨죠? 시계 인정된다. 4번은 끝에 간접 조미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네, 채무자가 직접 조미하면 돌려준 거라 행사할 수 없다 했죠. 그럼 5번이 답이네.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매가 매매대금, 외상대금, 건축자재 나왔죠? 매매 나왔죠? 그럼 더 이상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정확히 보세요. 매매대금이 외상대금, 건축자재입니다. 4번 임차인이 임차물에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을 쓰는 채권입니까? 아까 유치권 못하는 게 보건복지부 매신 보건복지부 매신 빼보세요. 보증금 틀렸죠? 권리금 틀렸죠? 기억니은 싹 빼요. 기억니은 기억니은 싹 빼면 싹 빠지죠? 그냥 2번 디귿 남았어요. 디귿 남아요. 보건만 뺐을 뿐인데 디귿 필요비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원칙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원상이복 약정하면 예외적 행사 못하는 거죠. 답이 디귿입니다. 5번 결령관계 인정되는 겁니까?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안 되죠. 기억에 보이는 단어 있나요? 권리금 보이죠? 아웃. 니은 보이는 단어 있나요? 중간에 승캐나도 보증금 보이죠? 아웃. 그러면 디귿이 정답이겠죠. 디귿 몰라도 됩니다. 디귿 몰라도 돼요. 그냥 보건, 보증금, 권리금 빼면 그냥 디귿 나옵니다. 디귿 굳이 읽어보자면 가축이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가축 죽임의 살인죄 아니고 물건입니다. 그럼 가축이 타인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게 타인이 가축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물건에 관한 채권이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몰라도 됩니다. 보건 외우면 됩니다. 자, 6번 보세요. 이게 가불병 사례 문제가 나오고 문제가 엄청 길잖아요. 문제 안 읽고 1, 2, 3, 4, 5 지문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틀린 거죠? 1번 의료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아까 외상대금, 매매대금, 유치권 X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시고 매매대금, 외상대금 사례가 길면 그냥 선택지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2번 을은 갑이 수리비 상환할 때까지 수리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3번 을은 갑 승낙 없이 갑이 채무자인가 보네요. 바로 알죠? 건물을 삼자에게 담보 제공할 수 없죠. 4번 수리비는 상환받기 위해서 유치권자죠. 유치권은 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우물이 유물업자 빼고 다 있다. 5번 만약 건물을 갑으로부터 갑이 채무자인데 양수한 정 소유자가 받겠네요. 정이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면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도 경락인 제3자에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제3자 소유 가능하다 했죠. 문제 읽고 다 풀었습니다. 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는 건물에서 을 상대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틀린 겁니다. 자, 유치권은 타인 물건에 성립합니다. 1번처럼 예외적으로 갑이 건물 수급인인데 자기가 소유잖아요. 그럼 내 걸 내가 유치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인정 안 됩니다. 제한 물건은 다 타물건이고 타인 물건에 성립합니다. 자기 물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갑이 자기 재료와 자기 노력으로 다 건물 지은 거예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수급인 소유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죠. 2번 유치권자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성간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소멸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에서 자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일한 것이 아님, 즉 이게 적법점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 그랬죠. 상대방 측에서 불법이라고 증명합니다. 4번 채무자 을이 직접 점유하네요. 그럼 채무자에게 그냥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5번 갑이 목조물 점유를 침탈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 소멸하죠. 유치권은 점유를 계속해야 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근데 유치권자 갑이 점유물 반환 총경사에서 점유를 뺏어왔네요. 그럼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발로 유치권 설명 옳은 거죠.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과실인 금전 과실 수취권이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유치권자는 채무와 승낙 없이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하죠.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면 물건 돌려준 거죠.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또 비용을 들였네요. 그럼 그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그랬죠. 9번이 지금까지 유치권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9번 X 건물에 관한 갑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문제를 이해 잘 해야 돼요. 갑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 이런 말이죠.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는 거죠. 다시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이래도 성립, 저래도 성립입니다. 1번 X 물건 소유자가 갑인지 여부 영향 미치죠. 소유자가 갑이면 유치권 성립 안 되고 갑이 아니면 성립하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2번 X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했는가 영향을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죠. 3번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래요. 다시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 간접 점유로 유치권 성립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성립 안 한다 했죠. 그럼 3번이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래요. 그럼 이거 아니란 말이죠.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 뒤에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직접 점유 유치권 성립하고 간접 점유는 이거 아닌 간접 점유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 다 성립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X 갑 점유가 불법 행위한 것인가 영향 미치죠. 불법 점유면 성립하지 않고 적법이면 성립하죠. 5번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폐지 약정이 있는가 영향 미치죠. 폐지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폐지 약정 없으면 성립하니까 영향 미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네요. 10번
동일 건물에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 주장합니다. 틀린 겁니다. 이번 건물 점유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죠. 자, 2번은 끝부분에 항상 객관식은 드리보라 했죠.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유치권 성립하는가? 2번 경매 개시 결정 기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이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하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단 성립하지만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성립을 하는 거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럼 4번과 비교. 경매 등기 전 유치권 취득하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3번 보증금은 유치권 피담보증권 될 수 없죠. 5번 유치권자가 우물에 유물 없죠. 우선면제 없습니다. 11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네요. 갑은 X 건물에 관하에 생긴 채권, 갑이 관하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하였고 병이 경매에서 소유권 취득 경락받았네요. 다음 중 갑이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물어봤네요. 그럼 뭐가 기준이죠?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경매 등기 전후가 기준이죠. 경매 등기 전후에 유치권 취득 있는가 기준이고 저당권이 아니라 했죠. 자, 기억. X 건물에 경매로 인한 압류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으면 이제 유치권이 성립했단 말이죠. 후라서 이건 대항할 수 없죠. 니은 X 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한 후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단 말은 이제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죠. 후라타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나왔어요. 디귿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유치권 취득하면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저당권이 기준 아닙니다.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있어도 기준 아니고 행사할 수 있다. 건물에 압류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하면 행사할 수 있어요. 가압류가 유치권보다 먼저 있어도 저당권도 기준 아니고 가압류도 기준 아니기 때문에 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로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2번 유치권 틀린 거죠. 이제 이 정도가 쉬운 거죠. 자, 유치권자는 경매권 있다. 유효, 자, 임의규정이라 폐지약정 유효 이게 정답이죠. 자, 3번 시험에 처음 나왔죠.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소급인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죠.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정착물은 동의성 없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토지는 목적물이 달라서 행사할 수 없다 말이죠. 다음 유치권은 피담보증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아직 도래 안 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성간 의무로 점해야 되죠. 13번입니다. 민법 유치권 설명 틀린 거죠. 권리금은 채권 될 수 없다 그랬죠. 이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행한단 말이었죠. 한번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 맞았습니다. 4번은 지문이기네요. 그럼 제일 끝에 우선 변제 피해당 이게 틀렸죠. 우물에 유물 없다. 우선 변제 권 없죠. 우선 변제는 경매 상황 나오니까 피해당을 말합니다. 앞에 읽을 필요 없죠.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우물에 유물 없다. 우선 변제 없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수급인이 정착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면 이 정착물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아까 12번에서
토지도 행사할 수 없다 했죠. 같은 판례입니다. 2년 연속 시험에 나왔네요. 다음번에 나오면 정답으로 나옵니다. 네, 1차 교재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개로 민법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 권이면 민법 충분히 학교 가고도 남습니다. 이 두 권만 계속 반복해 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잘 참고해 주세요. 교재 이름도 두 권 꼭 적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